1506년 9월 조선 왕실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결정을 내립니다. 창덕궁 깊숙한 곳, 아직 글씨체도 완전히 배우지 못한 4명의 어린아이들이 한 줄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6살, 가장 큰 아이도 9살. 그들에게 씌워진 죄는 단 하나, 폭군으로 몰락한 연산군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사람이 바로 새로운 왕, 중종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내 조카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왕조차 아이들을 살릴 수 없었을까요? 어째서 조선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린 생명을 죽이는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반정 이후 22일 동안 조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따라가 보면 보입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벼슬과 갑옷, 군졸들의 발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왕실 정치에서 밀려났던 신료들, 권력의 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이들이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폭정으로 나라를 무너뜨린 연산군의 폐위. 반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신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연산군은 단 한 번의 반격조차 하지 못한 채 잡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바로 그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장에 모였던 공신들 가운데 누군가가 조용하지만 단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왕의 아들들,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반정 이후의 전국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 그것은 살아있는 왕자들. 연산군이 쫓겨났다고 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세력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누군가 왕자 한 명만 내세워도 조선이 다시 피바람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딸들은 이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혈통은 때로 설득력 있는 무기가 되었고 때로는 반란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정 세력은 말했습니다. 왕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 말은 조정에 깊은 침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비극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역사 기록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4명의 왕자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녔습니다. 폐세자 이왕, 8살, 조용하고 차분하며 또래보다 조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이 될 아이라며 칭찬했지만 이왕에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정치도 권력도 모르는 나이. 그저 아버지가 자신을 기특한 눈으로 바라봐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창녕대군 이성, 6살. 웃음이 많고 애교가 많아 궁궐 사람들은 그를 복덩이라고 불렀습니다. 늘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손을 잡고 과자를 먹여달라고 조르던 아이. 양평군 이인, 7살.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운 아이. 형들을 뒤에서 묵묵히 따라다니며 누군가 울면 따라 울기보다 그 손을 조용히 잡아주던 아이였다고 기록됩니다. 이돈수, 5살. 기록이 거의 없을 만큼 어렸습니다. 걷는 걸음도 말투도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을 나이. 형들이 앞서 걸으면 늘 바쁘게 뛰어와 손을 잡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붙은 이름은 세자 저하, 대군 마마, 왕자님. 그러나 그 호칭을 벗기고 나면 남는 건 서로의 장난감을 뺏어 다투기도 하고 아버지의 무릎에 기대 울기도 하는 그저 어린 형제들이었습니다. 반정이 끝나고 중종은 왕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바로 그날부터 모든 시선과 정치적 책임이 그를 향해 쏠렸습니다. 공신들은 압박했습니다. 전하, 왕자들을 남겨두면 언젠가 또 다른 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주장에는 역사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조선뿐 아니라 고려 중국에서도 왕족을 내세운 영모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죄는 없습니다. 그 말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는 왕도와 법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이는 설령 역적의 후손이라도 사형에 처할 수 없었습니다. 최악의 처벌이라야 노비 강등 또는 먼 곳 유배, 즉 법은 아이들을 살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으로도 반정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왕의 통치가 안정되려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왕이 된 중종에게 역설적이게 들렸습니다. 반정을 성공시킨 것은 중종이 아니라 반정 세력이었고, 왕은 처음부터 숙명적으로 공신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왕이었습니다. 중종은 고민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고독한 고민이었습니다. 시민도, 신하도, 조정도, 누구도 대답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질문. 나라를 지키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죄 없는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인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중종은 끝내 선택을 하지 못한 채 결정을 공신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1506년 9월 24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궁궐 안쪽 작은 방. 아이들에게 특별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혼이 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훈육도 꾸중도 아니었습니다. 사약. 가장 어린 창녕대군 이성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기다렸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 오나요? 그 한마디는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믿은 세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폐세자 이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었는지, 모든 것을 깨닫고 있었는지, 역사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아이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4명의 아이들은 한자리에서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중종은 조카들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라고 명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명령이라기보다 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예였습니다. 강화도의 연산군은 아들들의 죽음을 듣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폭군이었다 하더라도 아비가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2달 뒤 3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패비신 씨는 아이 둘을 무덤에 묻은 뒤에도 31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한동안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슬픔의 크기를 설명하는데 그 기록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종실록은 그의 내면을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 왕의 감정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어린 자식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는 울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곡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 줄이 그가 평생 무엇을 놓지 못했는지를 보여줍니다. 4명의 왕자의 죽음은 조선 왕실의 비극에만 멈추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은 책임을 잊으면 누구를 희생시키는가? 정의라는 이름의 분노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법이 한번 무너질 때 그 다음 무너지는 것은 무엇인가? 부당함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무시될 때 그 사회는 어디로 흐르는가? 그리고 무고함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이 비극은 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질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4명의 어린 왕자들은 왕이 되지 않았고 권력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세상에 머물다 사라졌지만 그들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역사는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실수하지 않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역사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필요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를 함께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